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대통령궁 인근에서 현지 시간 21일 정치권 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며 경찰과 충돌해 49명이 체포됐습니다. 대통령궁으로 향하던 시위대는 경찰이 차량으로 도로를 막자 돌멩이와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둔기를 휘두르거나 타이어에 불을 질러 이 과정에서 경찰관 7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국가경찰 대변인은 돌멩이 투척이나 방화 등 폭력적 행동을 한 성인 36명과 미성년자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등으로 홍수 피해가 잦은 필리핀은 지난 3년간 9,800건이 넘는 홍수 예방 사업에 한국 돈으로 약 13조 2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부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약 1조 300억에서 2조 8,8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홍수 예방 사업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사업의 부패 가능성을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주 상원에 출석한 건설회사 사주 부부는 홍수 예방 공사와 관련해 마틴 로무알데스 의장을 포함해 하원 의원 17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코스 현 대통령의 사촌이자 실세인 하원 의장은 결국 사임했고 앞서 지난주에는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 의장도 홍수 예방 사업 계약 업체와 연관설이 제기된 여파로 교체됐습니다. 틴갈, 민따, 마압투루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외계어를 한글로 적은 듯한 낯선 글이 잇따라 올라온 가운데 이 같은 글들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의 온라인 검열을 피하기 위해 한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일부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작성할 때 인도네시아어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적어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도한 온라인 검열이 이어지면서 자국어로 작성되는 정부 비판 글들이 곧장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 누리꾼은 그냥 사과하고 국민들 말 좀 들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나라는 글을 한글로 틴갈, 민따, 마압, 투르스 등을인 라갸다파 수산야라고 작성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인도네시아 누리꾼 사이에서 12,000회 이상 리트윗되고 2만 회 이상 좋아요를 받았으며 1,100개 이상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구호가 한글로 적혀 이미지 형태로 확산했습니다. 일부 시위 영상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테이크다운이 삽입돼 가사 속 메시지가 시위대의 분노를 대변하는 상징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반정부 시위는 국회의원 580명이 매달 5천만 루피아에 달하는 주택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인 540만 루피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경제난과 실업난에 시달리던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에는 경찰 장갑차가 오토바이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해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면서 1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가 논란이 된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포함해 여러 특혜를 폐지하고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시위는 진정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6일 빈곤층에 쌀 10kg씩을 지급하고 호텔과 음식점 등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는 16조 2,300억 루피아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 시간 11일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대외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에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불안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중국의 1대1로 사업 참여 국가로 시위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격변이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통합 마르크 스레닌주의 네팔 공산당과 네팔 회의당 좌파 연립정부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반정부 시위 세력 내 반중 정서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중 좌파 연립정부를 이끌던 샤르마 올리 총리가 최근 상하이 협력기구 텐진 정상회의와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음에도 극심한 부패와 빈곤에 분노한 시민들의 전국적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지난 9월 9일 사임했습니다. 네팔 내에서는 이번 시위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중국과의 밀접한 협력이 네팔의 자주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팔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도 최근 국회의원 특혜수당, 부패 문제, 정권 불신 등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며 전국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네팔 정치 불안이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쳐 남아시아 전역에 반중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중 정권의 몰락과 정치적 혼란이 1대1로 참여국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대외 전략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팔의 임시총리 수실라 카르키가 시위로 불탔던 정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임 일성은 부패 종식과 경제적 평등입니다. 이번 시위의 주축인 젊은 세대의 생각과 요구에 따라 일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임기를 6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सत्ताको यो पदको रसस्वादन गर्न आएको होइन मेरो उमेर पनि होइन त्यो 카르키 총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을 위로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100만 루피, 약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네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26개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자 젊은 세대들이 반발하면서 촉발됐고 총리까지 사임했습니다. It feels really wonderful. Yes, we have achieved just in 2 days. This revelation was, I guess, will name in the history.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경찰 3명을 포함해 모두 70여 명, 부상자는 2,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12,500명 이상이 탈옥해 도주 중이라 치안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Lots of youth were struggling on their own condition, but every Nepo babies, the babies that politicians' babies were having a relaxed life. That creates hunger of revolution in youth. 수도 카트만두에서 시위가 중단되고 정부는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도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는 젊은 세대의 요구에 네팔 정치권이 6개월 뒤 총선에서 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팔에서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과 부패의 격분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격화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 청사와 정치인 자택 등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질렀고 화상을 입은 전직 총리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팔 시위대의 방화로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는 네팔 온라인 뉴스 포털 카라브 허브를 인용해 시위대가 카날 전 총리 자택을 공격했고 그의 아내가 중화상을 입은 뒤 끝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늦게 네팔 경찰청 본부 건물에서는 총격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 부처가 밀집한 행정단지에서도 시위대 방화로 불이 났다고 네팔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카트만두 시내와 인근 지역에서 시위대가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자택을 공격하는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나나 데오바 외무부 장관과 그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모습과 시위대를 피해 강물로 도망친 듯 퍼우델 네팔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결국 붙잡혀 한 청년에게 머리를 얻어맞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카트만두 공항도 시위 사태로 폐쇄됐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이날 네팔군이 사임한 샤르마 올리 총리를 헬기에 태워 수도 카트만두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전하면서 올리 총리가 전용기를 타고 두바이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정부 청사와 의회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청사 앞 거리에선 여전히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샤르마 올리 총리의 사임을 자축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हिजो जब कालो दिन थियो भने आज सेतो दिन हो। आज हाम्रो लागि एकदमै खुसी लागेछ हामीलाई। अब नेपाली जनताले जिते भन्ने छ हामीलाई। 2015년부터 4차례나 집권한 올리 총리는 카트만두에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지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시위 참가자 2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전현직 총리의 자택은 시위대의 표적이 됐습니다. 시위는 네팔 정부가 지난주 유튜브와 페이스북, 틱톡 등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26개의 접속을 차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된 시위 참가자들이 정부에 SNS 말고 부패를 척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कर्पोरेट यो भ्रष्टाचार के सरकारले ज्यादैती विरुद्ध होइन अब हामी युवाहरू अब स्वदेशमै बस्नको लागि केही अवसर पाउने अब बाटो छैन. 네팔 정부는 과격 시위를 불러온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조치를 뒤늦게 철회하고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आन्दोलनरत समूहलाई आन्दोलनका कार्यक्रमहरू स्थगन गरी वार्ताको निमित्त आह्वान गर्दछौँ.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는 네팔 사회의 근본적인 부패와 세습 구조 타파로 확산하면서 시위 양상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